안녕하세요. 어림여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어림여자중학교에서는 7월 24일 금요일이네, 그죠? 금요일 날 3학년, 7월 27일 월요일 2학년, 과학 창의융합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간이 전동기 만들기 실험을 할 거예요. 각 개인에게 전동기 한 개씩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관이 전동기를 간단하게 만들고, 자, 거기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잘 작성된 과학 실험 보고서는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것이 잘 작성된 보고서일까요? 어, 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겠지, 그죠? 어, 자, 뭐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에서 작성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보고서는 잘 작성되고 어떤 보고서는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잘못 작성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작성된 과학 실험 보고서 될까요? 자, 그것은 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겠지, 그죠?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잘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고서 뜻이 뭐예요? 보고한다, 남에게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또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글을 많이 쓴다면 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랫동안 봐야 되겠지, 그죠? 그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것을 작성한 보고서가 내가 했던 내용들, 실험했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전달을 못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대한 보고서를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적게 쓰면 좋지만, 그러나 너무 적게 써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면 또 좋은 보고서가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 글자들을, 문장들을 줄일 수 있고, 자, 또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너무 작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작게 쓰면 내가 내용은 전달 잘 못하겠지, 그죠? 또 너무 많이 쓰면 상대방이 또 혼동하겠지, 그죠? 그래서 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그죠? 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짧으면 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예요? 많이 전달 못하는 거죠, 그죠? 너무 길면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실험 보고서에서 아주 중요한 걸 차지하잖아, 그죠? 독립변인 종속변인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두 변에 대한 개념을 탄탄히 다져 놓아야 하고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되겠지, 그죠? 자, 독립변인, 종속변인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독립변인들을 채취하는 명칭들, 종속변인 명칭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뭔지 봅시다. 자, 처치, 측정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작한다, 효과, 개입, 소산, 조건, 결과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 요거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변이는 추정되는 결과인 종속 변인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인이래, 그죠? 원인이 뭐야? 독립변인이고 그에 대해서는 결과가 종속 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자, 독립변인. 자, 디펜던트는 종속이잖아, 그죠? 인디펜던트 독립이지, 그죠? 독립변인. 자, 되겠습니다. 자, IV 했네, 그죠? 베리언트, 그죠? IV 베리언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재를 의미합니다. 해놨어요. 자, 독립변이 수준의 변화가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바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속 변이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독립변이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면 종속 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연구의 성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에 측정하는 변화라 종속 변화는 그죠? 변화로 변화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무엇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자, 위클래스 어린이중학교 위클래스 프로그램이 어린이중학교 학생들의 좋은 성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우리가 가설을 한번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변이는 위클래스 프로그램 그죠? 종속 변이는 뭘까요? 어린 여자 중학교 학생들의 좋은 성격이 되겠지, 그죠? 자, 위클래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에서 어린 여자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변했지, 그죠? 그래서 독립변이는 자, 원인이 되는 것이고 종속 변이는 그의 결과 되는 것을 종속 변이라고 합니다. 자,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 그래프를 나타내고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자 봅시다. 그럼 뭘까요? 독립변이는 뭐야? 압력이지, 그죠? 압력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가 변했잖아요, 그죠? 그럼 종속 변이는 기체의 부피가 되겠지, 그죠? 자,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모든 실험을 할 때에는 적절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간이 전동기 할 때도 자, 무엇에 따라서 뭐가 변했지, 그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야 돼요. 자, 실험에서 독립 변인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 인상이면서 의존해서 내 생각대로 이거일 것이다. 그러니까 막 쓰면 그거는 좋은 보고서가 아니겠지, 그죠? 아닐 거예요. 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독립 변인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가 필요합니다. 자, 독립 변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정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험 결과의 평가를 편향 가능성이 있는 주관적인 판단, 내 생각대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즉, 이런 것은 이렇게 쓴 보고서는 좋은 보고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독립 변인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연구를 반복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보고서는 뭐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쉬워서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보고서가 되겠지, 그죠? 자, 통지 변인. 자, 요거 뭐 컨트롤 베리어블 했는데 넘어갈게요. 통제 변이는 뭐예요?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통제 변이라고, 그죠? 통제적인 독립 변이를 뜻하기는 하는데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자, 실험할 때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자,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 통계 실험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자, 실험 보고서 쓰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뭘 써야 되죠? 실험에 대한 제목이 있어야 되지, 그죠? 자, 전압과 전류의 사이 관계. 자, 우리가 할 때는 간이 전동기 만들기가 우리가 실험 제목이에요. 제목. 자, 그때 목표도 주어지겠지, 그죠? 여기 2학년 교과서에서 나온 것은 자, 전기 회로에서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다 했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압에 대해서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독립적으로 변화시켰더니 그에 따라서 종속 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는 실험 자료를 얻으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목표가 중요하겠지, 그죠? 자, 과정. 자, 과정은 자,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하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자, 과정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글로 쓰는 거지, 그죠? 자, 전원 장치 스위치 길이가 긴 니크롬선 짙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한다 해놨죠, 그죠? 그러면 전원 장치가 어디 있고 스위치가 어디 있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때는 우리가 뭘 쓰면 좋을까요? 그림을 써서 나타내니까 너무 쉽지, 그죠? 요 전원 장치 또 뭐야? 이게 스위치 또 뭐야? 길이가 긴 니크롬선이네, 그죠? 연결한다. 해놨잖아요. 연결했어요, 그죠? 너무 쉬워, 그죠? 그림을 그려서 나타낸다면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과정이 되겠지, 그죠? 자, 니크롬선의 양 끝에 전압기를 병렬 연결한다.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자, 요거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게 요 연결하지, 그죠? 요 두 개의 말하고 요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과정이 흘러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좋은 보고서가 됩니다. 자, 또 전원 장치에 또 요 연결하고 그다음에 요걸 연결했네, 그죠? 직렬 연결한다, 이렇게. 그래서 근압이 일종의 전류 체계를 기록한다 해놨지, 그죠?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걸 해서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측정 니크롬 높이를 기름 전류가 전압을 표에 기록한다 해놨습니다. 자, 앞에 거는 하지만은 자, 요거는 뭘 하게요? 다음 단계 자료 실험에서 나온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 부분이 자, 이게 중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요 값을 나오면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제목, 두 번째가 목표, 세 번째가 과정. 자, 그런데 이 과정은 그래도 간단하게 잘 설명했네, 그죠? 자, 이 과정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너무 힘들겠지, 그죠? 최대한 내가 요 정도까지만 짧게 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 그죠? 너무 짧게 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더 나쁜 거고요. 자, 여기 봐요. 과정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4 다음에도 여기도 요거 하면 동그라미 1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잘못된 거는 여기 그냥 가로 해야 되는데 1번에 여기는 요래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디 거 교과서에 있는 그것을 따다 붙이니까 빨간 걸로 됩니다. 그러면 잘못 쓴 거예요. 알겠죠? 보고서 작성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자, 1, 2, 3 했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는 가를 했으면 똑같이 가를 해야 돼. 그죠? 그래. 자, 요거 가나 다라 마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맞겠지, 그죠? 가로 했어요. 가로 해야 말이야. 자, 동그라미를 했으면 이것도 동그라미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치기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 실험에서 얻은 결과값이 나오겠지, 그죠? 요 결과값. 요것에 나온 이 결과값이지, 그죠? 여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요거는 과정이었고 실험을 하고 나서 난 후에 결과값이에요. 여기 그죠? 자료라고 해요. 요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실험 결과값이 나왔으면 자, 실험 결과 몇 개예요? 길이가 짧은 대한 실험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결과값을 가지고 자, 이 결과값을 분석 및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죠? 분석 및 해석해야 돼, 그죠? 자, 분석하는 방법은 숫자라든지 뭐 또 이런 하는 방법들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분석할 때 어떻게 해요? 독립 변인과 무엇에 따라서 종속 변인을 찾는 거지, 그죠? 자, 앞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 보면 뭐야? 이게 독립 변인이 뭐예요? 독립 변인이 전압이잖아, 그죠? 전압을 변해 줬을 때 뭐가 변합니까? 전류가 변했습니다. 자, 여기도 뭐야? 전압을 변했을 때 전류가 변했지,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자, 여기서 통제 변이는 뭐예요? 길이는 일정하게 둔 거지, 그죠? 일정하게 두었잖아, 그죠?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뭐야? 이것도 길이 일정하게 두있지, 그죠? 근데 이 앞에 요 앞에 실험과 요 실험에서는 또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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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를 변화시키 독립변이지, 그죠? 길이에 따라서 또 뭐가 변하는 거예요? 또 전류도 변했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실험 보고서를 쓸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잘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죠? 자,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보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이제 설명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뭘 찾아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어디에 찾습니까? 그렇죠. 실험 목표에서 찾지. 그죠? 목표에서, 그죠? 뭘 하는지 찾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면 돼요. 그죠? 결론을 내면 돼요. 자,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 전압과 전류와 뭐 했잖아요. 그죠? 전압이라고 한다.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1, 2, 3, 4, 5, 6, 자, 5까지 이렇게 쓰면 아주 잘 쓴 보고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6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안 썼는데 그에 대한 내 어떤 실험에 했을 때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가 실험했는데 더 하고 싶은데 못했다든지, 그죠? 여기에 또 오차가 왜 생겼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의, 그죠? 디스커션을 넣어도 상관없겠어요, 그죠? 자기 어떤 기본적인 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엇을 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1, 2, 3, 4, 5까지만 해도 아주 충분한 좋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기와 자기가 만드는 힘, 여기에 대해서는 동영상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실험 보고서. 자, 자기장 안에서 코일이 받는 힘 제목이지, 그죠? 자,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받는 힘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전류 안에서 방향을 관찰하는 거죠. 코일에 받는 힘의 방향, 전류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안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관찰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럼 과정에 따라서 실험을 하게 되겠고 그에 대한 실험 자료가 나타나겠지, 그죠? 그래서 과정 나, 과정 다, 과정 나에서 그 움직이는 방향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실험 자료를 가지고 뭘 내면 됩니까? 결론을 내면 되겠지, 그죠? 결론. 정지에서 코일이 움직인다. 전류의 방향이 자석의 방향으로 바꾸면 코일이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가 되고 이로부터 받는 전류가 방향이 자기장에 따라 반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쓰면 보고서 잘 쓴 보고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게 자기에서 받는 힘.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써놨습니다. 여기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저기 한번 볼게요. 여기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그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고, 자,
자, 이번에는 전류와 자기장이 방향이 바뀌면, 두 개 다 바뀌면 그게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바뀌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봤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 보면 전류가 오른손이 오른손, 그죠? 오른손 엄지, 자기장의 방향 N극 S지, 그죠? 그때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디야? 어디가 됩니까? 손바닥의 방향이 된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자, 여기 다시 볼게요. N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전류가 여기서 이쪽으로 흘렀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보면 손바닥의 방향이 안쪽으로 가겠지, 그죠? 여기는 이번엔 전류를 바꿔놨네, 그죠? 전류의 방향을 바꿔놓고 또 뭘 바꿨어요? 자기장이 또 방향이 바뀌니까 이쪽으로 갔지, 그죠? 이번에는 이거는 뭐야?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힘의 오른손의 그 방향은 뭐가 돼요? 손바닥의 방향은 바깥으로 나오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험한 이렇게 자료가 되겠지, 그죠? 실험을 했어요. 자, 이번에 중요하겠지, 그죠? 자, 지금 이걸 봅시다. 자, 뭐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간이 전동기 만들기예요. 자, 요거 이제 봉어서 쓸 내용입니다. 자, 목적, 목표 뭐 상관없어요. 목적, 목표. 자, 간이 전동기를 설계하여 제작하고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결론 내는 거예요. 원리 설명해야 됩니다. 자, 과정입니다. 요 과정은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재료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받은 실험 내용 그것을 요약해서 잘 써야 되겠지, 그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 이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씁니다. 과정했고, 이거는 뭐야? 과정이 나오고 뭐해서 그림이 나와서 잘 설명이 되어 있지, 그죠? 이 과정만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과정이, 그죠? 자, 이렇게. 그 과정이 뭐야? 많이 길지 않았지, 그죠? 말지 길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동영상 보도록 할게요. 간이 전동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선, 네오디뮴 자석, 전지, 전지 끼우개, 사포, 가위, 알루미늄판, 실험복, 장갑을 준비합니다. 에나멜선을 전지에 여러 번 감아 코일 모양으로 만듭니다. 감은 에나멜선이 풀리지 않게 양쪽에서 2번 정도 감아줍니다. 사포로 코일의 한 끝은 에나멜을 완전히 벗기고 반대쪽은 에나멜을 반만 벗깁니다. 2개의 알루미늄판 각각의 한쪽 끝을 가위로 5mm 정도 잘라낸 다음 전지를 끼우고 알루미늄 판을 전지 끼우개 양쪽에 끼워줍니다. 코일을 걸고 전지 위에 네오디뮴 자석을 고정합니다. 손으로 가볍게 돌린 후 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을 이용하면 전동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동기는 자석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밀거나 당기는 힘을 이용하여 고리가 계속 회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험을 봤습니다. 자,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봅시다. 일단은 돌아가겠지, 그죠? 자,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전류를 흘려줘야 돌아갔지, 그죠? 전류가 없을 때는 돌아가서 안 됐어요. 그러면 전류가 있을 때
돌아간다. 전류가 해서 돌아간다. 전류가 독립변이 되겠지. 그죠? 돌아간다는 거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자석이 있으니까 돌아갔지. 자석이 없으면 또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전류도 흐르고 자석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돌아가는데 이쪽 방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 자석의 그걸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 또 전류의 방향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전류의 방향을 바꿨을 때, 자석을 또 방향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험 나오는 대로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아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좀 이상해서 내가 생각한 건 달라요. 그건 어디예요? 6번에 못에 가서 거기서 토를 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값이 나오면 실험값을 쓰고 그 분석하는 거지, 그죠? 분석해서 뭘 내면 되는 거요? 결론을 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동기의 구조와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자, 여기 왼쪽에서는 아래로 힘을 받아, 그죠? 여기서는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전동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만든 전동기는 코일을 감아 놓은 거잖아. 그죠? 코일을 감았을 때 그것이 왜 돌아갈까? 원리의 구조를 또 설명한다면 좋은 보고서 되겠지.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맡겨봅니다. 그래서 자, 자석 사이에 코일이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대부분 코일이 받는 방향도 반대가 되어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드는 원리도 한번 여러분 전동기도 한번 생각해서 쓴다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코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전동기는 세탁기, 선풍기, 어디요? 전기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과 같이 많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지. 그죠? 자, 휴대전화의 진동도 일으키거나 스피커 등에도 전동기 원리가 사용되겠지. 그죠? 자, 요 전동기 사용하는 내용들. 그죠? 빨리 넘어갈게요. 에스컬레이터, 전동기. 자,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 전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과학적인 체험도 되겠고 앞으로 상급학교에 가서 또 과학을 배울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저 전동기 만들기도 재미있지만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많이 해주기를 바래요. 자, 요 내용은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를 때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 속에 있을 때 코일을 받는 힘을 받아 회전한다. 그죠? 그래서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향해 하고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폈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전류의 방향이지. 그죠? NSS가 자기장의 방향이고 오른손으로 봐야 여기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면 힘의 방향은 손바닥의 방향이다. 자, 요 원리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동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전동기는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하는 장치로 코일과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할 실험도 코일 주고 자석 주고 그 건전지 주고 그 전부지. 그죠? 전부예요. 자, 전동기 이용 아까 봤지. 그죠? 세탁기, 선풍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마트폰, 스피커, 이어폰 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림여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24일, 27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